하나방송은 포스코의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소의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본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주 지역 관광객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오늘 경주에서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와 그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실태와 허술한 배출 관리 시스템을 잇따라 보도해드렸는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관할 기관인 경상북도입니다. 도대체 포스코를 관리 감독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018년도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18%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은 환경부 관련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포항제철소를 관리 감독하는 경상북도의 담당 공무원은 배출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서 처음 이걸 냈는데 바로 하면. 그러면서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과 관련한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포항제철소의 배출시설 가운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390곳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면제됐는지 경상북도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건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제3자 관련 정보는 의견을 듣게 돼 있어 포항제철소 의견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거를 좀 자기들이 주도된다 하면 주는데 그것을 안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줄 수 없거든요. 전부 그러고 저희도 좋은 거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가 들어오거든요. 경상북도의 해명은 이마저도 고지고대로 믿기 힘듭니다. 취재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 신청을 받은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달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방지시설 면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인 정보 공개 여부를 문제의 당사자인 포스코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국 경상북도가 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포스코와 관련한 어떤 공익적인 정보까지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이런 사실로 보면 경상북도와 포스코의 어떤 긴밀한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소를 환경우수사업장으로 분류해 연 1회 정도만 정기 점검합니다. 우리 포스코가 일반 사업장, 우수사업장이에요. 우수사업장 정도 되면 보통 점검이 1회 정도 하고요. 경상북도는 지난해 포스코의 용광로 브리드 개방을 승인하면서도 포스코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공개하지 않고 정보 공개 신청에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배출량이나 배출 물질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지극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상북도가 포스코에 대한 환경 감독을 소홀히 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까지 거부하는 사이 포스코의 굴뚝에선 오늘도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경주 관광객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경주에서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사적지 중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릉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평소 관광버스로 가득 차 있을 주차장도 빈 곳이 많습니다. 동궁과 월지 등 주요 사적지에도 예년보다 관광객이 줄어들어 한산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40~50% 이상 줄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등 숙박업소와 외식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경주 숙박업소의 예약은 36%나 취소됐고
경주 관광객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줄은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체감할 수 있게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경주 관광업계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주시와 관광업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당장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을 적극 건의드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관광객 감소와 관련 업계 피해 등을 파악해 금융, 재정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외식업계, 숙박업계를 위해서 그 같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가능한 한 이달 내에 그 대책을. 메르스 사태와 지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또다시 관광업계의 불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저녁 신종 코로나 17번째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마 하면서도 또 혹시나 하며 걱정하신 분들 많은데요. 확진자가 대구에 있는 동안 접촉한 14명은 다행히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머물며 접촉한 사람은 14명입니다. 본가 식구 5명과 친척 2명, 택시기사 2명, 편의점 직원 4명, 주유소 직원 1명까지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17번째 확진자가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고속철도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 이틀 머무르는 동안은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감기 증세나 해외 갔다 와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그래 판단되고. 대구시는 접촉자가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14명 중 1명은 경산 시민이어서 자가 격리 관리를 경상북도로 넘겼습니다. 대구에서 전화하셔서 여기 이제 계시니 우리 관내에 있으니 부탁을 받았는 거거든요. 본가와 처가, 택시, 편의점 등 확진자가 들른 곳은 모두 소독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도 없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에 대한 고강도 컷오프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그 컷오프 대상자를 가릴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통적으로 TK는 한국당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 현역 의원이 당 지지율 이상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마음이 급해진 한 중진 의원 측이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식의 홍보 문자를 살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 대상자를 가릴 여론조사를 시작하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인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군이 의성 청송에 살포된 문자입니다. 여론조사 응답 요령으로 첫째, 김재원 의원 지지, 둘째, 지지정당 없음으로 하라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문자에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게 왜 유리한지, 즉 정당 지지율과 김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크면 불리하다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문자 발신자는 한국당 당원으로 확인됐고 특히 정모 씨는 지역구에선 김재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재원 의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단톡방, 지지정당 없음으로 답하라는 똑같은 안내글에다 명심하겠다는 댓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위아래에는 김 의원이 직접 올린 게시물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은 그런 걸 하지 말아라든가 본인이 그거를 다 보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더라고. 우리 당 정책위 의장이 우리 당 지지하라 그러는 거는 넌센스지. 화가 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찍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해당행위고 본인이 살신성인 하셔갖고 내가 출마를 안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당 TK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여론조사에서 소속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라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제21대 총선 경주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능력이 증명된 인물을 선택해야 경주의 지속적이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병훈 전 경북도 의원은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민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김원길, 정종복, 이채관, 함스롱, 박병훈, 김석기, 최창근 등 모두 7명입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신산업 SOC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건설과 기계 영일만항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말레이시아 기업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실체가 없는 사업에 속았다며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만 54명이 8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 모임은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MBI라는 기업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엠페이스에 투자해 광고권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상륙한 이 업체는 포항에도 지점을 내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2016년 나스닥에 상장되면 최대 4배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했지만 지금까지 상장은커녕 광고권조차 실체가 없다며 지점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포항은 현재 고소인이 54명입니다. 1차, 2차로 나누어 있는데 1차가 8억 4,900이고 2차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의 피해 금액이고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는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데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전지검에 700건 정도를 형사 일부의 병합 사건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21군데 검찰청으로 타관 이송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피고소인 지역으로 그런데 대구지검과 포항지청은 각 지점장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춘천지법은 강릉 지점장과 센터장에게 징역 1,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엇갈린 판결이 났습니다. 당초에 병합 사건으로 제출했으니 한 군데에서 이것을 전국 통합 사건으로 처리해주면 이 MBI GR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폰지 사기가 사기로서 판결이 날 텐데 그것이 피고소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것이 21군데로 된 것이 피해자 모임은 전국적인 피해자 수가 5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조 원대로 추정된다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별로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사법부가 통합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어온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사장에 당선된 자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일자로 임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